김동섭의 인사이트, MTNW 김동섭 전략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들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라. 이건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한 사실 파장이 있는 얘기인데 백신과 테슬라의 이런 얘기는 좀 묻혔습니다. 시장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장이 미국은 제가 요 근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뉴스만 편취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이슈하고 두 번째 이슈를 이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새벽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상승의 이유는 코로나 백신이고 거기에는 이제 악재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이 지금 몇 개 기업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온테크라는 기업에서 2차 임상에서 항체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3만 명 정도를 지난번에 모더나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화이자에서도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임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작용이나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한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입도선매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얼마 이상 사갈게. 그래서 벌써 한 7개 정도를 마련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한 사람당 2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확보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이렇게 좋은 재료만 끌어올리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일 거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아시겠지만 실업수당이 만만치 않죠.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또다시 부양책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끌어서 시장을 끌었지만 사실 악재가 있었죠. 미국에서 중국 휴스턴의 총영사관을 72시간 내 폐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그럼 우한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영사관 폐쇄할 거야.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일단 이거였습니다. 결국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싶은 미국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문제를 좀 일으키고자 하는 건수를 잡은 거다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많아지니까 중국에서 그 기업들을 휴스턴 총영사관을 통해서 해킹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쇄되는 총영사관에서는 중요 자료, 기밀 자료들을 거의 다 불태우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소방서까지도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이슈는 미국에서 정말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중국과 문제를 좀 야기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1차 합의 사항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무역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무역 분쟁은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바이든한테 계속 뒤처지고 있고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뭔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각이 중국과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조합해가지고 방향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미국은 코로나로만 가는 거고 그 외의 거는 그냥 무관심해지는 상황인데 만약에 코로나로서 그 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무의미하죠. 어쨌든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점점 가시화되는 그런 과정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72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나라 4시 정도에 나왔으니까요. 7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틀 안에 중국이 어떤 대응에 따라서 이것이 더 확정이 되냐 안 되느냐 결국 긴장이 굉장히 강화되냐 안 되느냐 이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악재가 산적한데도 호재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미국 시장도 대단하지만 이 악재들이 수면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항상 보시면 제가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요. 악재가 수면 위로 살짝 올라오고 완전히 수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올 거다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거고요. 또 어저께 미국장이 올랐지만 이틀 동안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돌파가 안 됩니다. 지금 다우 차트를 보시면 일봉이거든요. 꼭지점에서 한번 제가 쭉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살짝 돌파하는 정도의 모습 정도 나오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 물론 뭐 후행 스팬 모습으로는 뭐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국면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봉도 보시면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살짝 캔들이 올라갔지 완전히 돌파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봉 완성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완성이잖아요. 미국은 이틀 정도의 거래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봉상으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일목균형표상으로 고점에서 고점 이 시점이 3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부터 오늘이 30일, 내일 오늘 밤이 33일입니다. 그러면 일기일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목표치를 채웠다면 하락 추세 목표를 채웠다면 오늘 새벽이 32일로서 목표치를 채웠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돌파되면 뭐 따라가야죠. 그래서 뭐 돌파 못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이 시장 올릴 때 악재 반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악재 반영 안 하고 다 호재로만 갔다는 거. 그것도 호재도 결과가 없는 호재. 임상만 진행되고 있는 거지 답은 아직 없죠. 그 상황 속에서 올렸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어쨌든 미국 시장의 모습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을 제가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주봉에서 왜 차트의 목표치가 안 나오지? 일봉에는 100% 나왔어요. 일봉에서는 목표치가 나왔는데 주봉에서 왜 안 나오지 하고 진짜 고민하다가 선을 그어봤더니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추세선 연결하면 캔들 맞고 여기도 캔들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저 꼭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스닥도 완전하게 꼭지점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중국장 얘기하다가 이제 중국 차트를 좀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중국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자리가 만만치 않아요.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진짜 아주 가파르게 목표치를 채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표치를 채운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가면은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내려왔다 되돌렸지만 또 여기서 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3,500 돌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거다. 아마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호재로는 못 가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격을 벌려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격을 벌린 거라고 못 보죠. 오히려 더 내려와야 아마 이격이 벌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 요즘 동학개미 운동 뭐 장난 아니죠. 얼마나 대단한지 이 주식 양도세마저도 일단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려주죠. 근데 사실 양도세는 폐지가 돼야 되죠. 그거를 하면 주식을 누가 하겠어요. 결국 나중에 5천만 원, 2천만 원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주식 시장에서 증시에서 개미 비중이 엄청 낮았다. 79% 정도는 이달까지 거래 대금 329조 되죠. 그 중에서 한 270조가 거의 개미들이 했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이 개미가 진짜 개미일까 아닐까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진짜 개미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와서 개미 역할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진짜 개미한테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을 보시면 오늘도 떨어지는데 개인들은 사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정말 이거를 보면 매매 정말 잘하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정말 잘하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이 개미가 진짜 개미일지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의견을 좀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항상 시장은 개미들이 물량을 떠안고 시장이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두를 끌어왔던 그 개미가 진짜 개미일지 가짜 개미일지 이게 이제 상당히 저는 궁금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현재 시장은 결국 미국도 로빈룻이라고 중국도 또 개미들이 좀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푸추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시장에 그 새로운 수급이 생긴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개미들이 너무 몰린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33일이었어요. 어저께 33일이었어요. 꼭지점에서
꼭지점 어제 33이라서 일단 변곡수가 들어왔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봅니다. 그러나 뭐 시장이 원체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걸 뭐 100% 믿어라 말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2230을 언급해드렸고 2230이 종가상 넘어가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돌파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돌파가 안 되면 그 다 슈팅으로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시장을 좀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그 나스닥 같이 거의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도 거의 다 올라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코스닥에서 아시겠지만 이 성장주들이 이번 시장을 완전히 끌어줬거든요. 코스닥이 먼저 가고 코스피가 올라왔고 미국도 나스닥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우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럼 나스닥이 꼭지를 쳤다 그러면 코스닥도 같이 갈 확률이 높고 나스닥이 꼭지를 쳤다 그러면 미국 다우도 꼭지 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우보다 지금은 제가 항상 다우를 말씀드리지만 다우보다는 나스닥을 보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는 코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데 수급적인 부분에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보다 그 금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또 신용이 지금 거의 14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그렇게 많이 는다라는 것은 코스닥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기준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이 혹시 무너졌을 때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거의 다 약간 다 왔는데 약간 돌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지막 자세가 하나가 남아있다. 저항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국 증시 한번 보여주세요. 10시 반에 중국 증시 개장하니까 강보합 약보합 1.5갑니다. 3,330선에서 상해 지수 3,000 상해 밑에 종합지수 있죠. 3,305선. 실시간들은 요것보다 조금 더 낙폭을 회복을 했습니다. 기관들 오늘 매도가 좀 많아서 지수가 좀 늘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장 공감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